아시죠? 화요일날은 학원 오지 마세요. 어 화요일은 쉬시고 어 어제 우리 그거 사회배수 만드는 거 잘 이해됐어? 사회배수? 두 수를 합해서 사회배수 만들려면 4로 나눈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건 0, 1, 2, 3 이잖니? 그래서 두 개를 합했을 때 나머지가 4가 되는 조합을 잘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0인 경우엔 0 더하기 0을 할 수밖에 없죠. 0 더하기 0 짜리, 그러니까 사회배수 두 개. 아니면 나머지 1 짜리도 할 거면 3 이랑 조합을 해야 되고, 2 짜리랑 조합을 하려면 2 더하기 2를 해야 된다. 그지?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3의 배수로 나올 수 있어. 두 개를 합했더니 3의 배수가 되었는데,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건 0, 1, 2 밖에 없겠죠? 두 개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려면 0 더하기 0, 1 더하기 2 밖에 없겠지. 1 더하기. 그치? 1 더하기 1은 2가 안 되고, 2 더하기 2는 2 더하기 2 하면 어떻게 돼요? 4죠? 그럼 이 경우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로 한 번 더 나누면 1이 되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짜리랑 나머지 2짜리 더하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짜리가 된다. 될까? 자, 뺄셈으로도 나올 수 있어. 뺄셈으로 물어보면 어떻게 되니? 뺄셈으로. 뺄셈도 똑같아. 그래서 이거 뺐을 때 3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빼서 나머지가 0이 되는 거 찾으면 돼. 3의 배수 되게 해야 되니까. 그럼 0 빼기 0 할 수 있죠. 0 빼기 0. 또, 뭐1 빼기 1도 당연히 될 거고, 2 빼기 2도 될 거고. 이런 게 되겠지. 그치? 만약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짜리 만들고 싶어. 그러면 1 빼기 0, 2 빼기 1.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이래? 어쨌든, 자, 46번.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개 공이 있대. 그래서 동시에 3개의 공을 꺼낼 때까지는 10C3이고 10C3. 2가 적힌 공은 꺼내고 7이 적힌 공은 꺼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3개의 구성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3개의 구성이 지금 조합인데 2는 무조건 꺼내야 된대. 2를 뿡뿡이처럼 생각을 해요. 이미 넣어놓은 거야, 이미. 그러니까 2는 이제 뽑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7은 바깥에 써야 된다는 거지. 뽑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겠니? 그지? 그럼 그러한 경우의 수. 자, 그러면 10개 중에 이제 몇 개 중에서 고려를 하면 되느냐. 얘네 뽑을 거는 몇 개일까? 몇 개? 몇 개 중에서 고려를 하는 거야? 2는 이미 넣었고 7은 무조건 안 넣어야 되니까 8개 중에서 고려하는 거예요. 8개. 남은 8개. 남은 8개 중에 이제 몇 개 뽑아주면 되겠어요? 2개 뽑으면 되겠죠? 8C2가 답이 된다. 8C. 이시겠어? 이제? 음. 다음 47번. 자, 두 사람이 서로 다른 6개의 봉사활동 중에서 2개씩 택하여 신청하려고 한대. 봉사활동이 6개 있대. 두 개 고를 건데, A와 B가 공통으로 신청하는 봉사활동이 1개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경우를 구하라. 지금 뭐 문제 상황은 이해가 됐죠? A도 동아리 2개를 골라야 되고, B도 동아리 2개를 골라야 돼. 근데 공통으로 신청하는 봉사활동이 1개 이하래. 1개 이하. 여러분들 이거 풀이를 좀 어떻게 좀 접근을 할래? 1개 이하래. 1개 이하. 그럼 나랑 좀 공감이 되나 생각해봐. 공통으로 신청하는 봉사활동이 1개인 경우, 1개인 경우로 케이스별로 할 것 같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떠올릴 수 있을까? 그죠? 이거 한 번에 처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인 게 1개인 경우, 1개인 경우, 이렇게 아무것도 안 겹치는 경우 2개로 나눠야겠죠. 그럼 이 경우는 이제 완전한 분류고 겹치지도 않기 때문에 어, 모든 걸 다 다뤘죠. 그래서 완전한 분류기 때문에 더해 주시면 된다. 공통으로 1개의 동아리를 꼭 골라야 된대. 그러면은 결국 궁금한 건 그거잖아. 그 공통인 동아리를 뭘로 정할지가 좀 궁금해. 그래서 일단은 6개의 동아리 중에
공통으로 같이 활동할 거 동아리를 하나 골라주는 거야. 음. 공통 한 개를 골라준 거죠. 그죠? 골랐어. 자, 그러면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 동아리, 뭐 1번 동아리라고 할게. 1번 동아리는 공통으로 넣은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 동아리 두 개를 이제 골라줘야겠죠? 자, 그러면 하나는 썼어요. 몇 개 남아요? 5개 남지, 5개. 5개 중에 이제 얘 고르고 얘 고르시면 돼. 그러면 A에다 골라줄 거는 OC 1이 되겠고, 자, B에다 골라줄 건 얘 빼고 이제 남은 4개 중에 또 하나를 골라야겠지?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되실까? 그죠? 물론 내가 또 추가 설명을 해주자면 이 부분은 이렇게 쓰셔도 돼. 결국엔 A의 이제 남은 자리 하나, B의 남은 자리 하나, 얘네 두 개는 지금 자리가 구분이 되죠. A 동아리 하나, B 동아리 하나, 자리가 구분되는 거야. 마치 10의 자리, 1의 자리처럼. 그래서 남은 5개 중에 2개 뽑아서 배열해 주는 거랑 똑같다. 결국엔 얘 값이 똑같겠죠. 5 곱하기 4. 뭘로 접근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양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안 겹쳐야 돼. 안 겹쳐야 되면 뭐겠니? 6개 중에 어떻게 될까? 안 겹쳐야 되니까. 아예 동아리가 이제 달라야 되잖아. 대답 좀 해줘 봐. 어떻게 좀 접근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 2, 3, 4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돼? 뭐 알고 있는 거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제가 지금 답을 드렸잖아. 1, 2, 3, 4 같은 게 되는 거예요. 1, 2, 3, 4. 뭐 1, 2, 뭐 4, 6도 되는 거. 그걸 어떻게 쓸 거야, 이제? 좀, 그죠? 6개 중에 4개 뽑아서 배열하면 됐지. 근데, 기다려봐. 요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6피사의 의미, 여러분들 이제, 특히, 이거 좀 얘기를 해볼게. 여러분, 어쨌든 확통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능도 이제 확통으로 볼 거고. 그러면은, 이 경우의 수를 따지다 보면은, 답지랑, 답지랑, 내풀이랑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도 이해돼. 근데 내풀이도 맞는 것 같아. 응? 얘도 맞아. 얘도 맞아. 이런 경우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이해가 될까? 내풀이에 틀린 점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답도 이해는 돼. 납득은 돼. 근데 내풀이가 왜 틀렸지?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근원 사건을 직접 나열을 해보면 돼. 근원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확률과 통의 용어인데, 내가 이제 그냥 소통을 위해서 설명을 해볼게. 그러니까 요 내풀이에 어떤 틀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를 한 개를 나열을 해보라는 거죠. 나열. 경우 한 개를 나열해. 근데 한 개 가지고는 좀 이제 부족할 수도 있어. 그래서 경우를 이제 한 3개 정도 나열을 해보는데, 그 3개는 보통은 이렇게 나열을 하시면 돼요. 가장 뻔한 거. 뻔한 거 2개. 에다가 중간쯤 1개.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소리냐? 자, 6피사를 한번, 결국 이제 이렇게 답을 썼는데 틀렸을 거 아니야? 그치? 이 부분을 한번 그럼 그런 사건을 나열해 보자는 거야. 6개 중에 4개를 배열하는 걸 한번 써볼게. 1, 2, 뭐 3, 4. 이런 게 가장 뻔한 거죠. 뻔한 거. 뻔한 거를 하나 더 해볼게. 예를 들면 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에서 뻔한 거고, 1, 2, 3, 4. 뒤에서 뻔한 거. 예를 들면 뭐 3, 4, 5, 6. 이런 거 있겠죠. 3, 4, 5, 6. 그 다음에 중간 거. 예를 들면 뭐, 중간 거라는 건 그러니까 섞어 놓은 거 얘기하는 거야. 특징이 안 보이는 거. 뭐 하면 좋겠니? 뭐 아무나 불러봐. 내가 할게. 3, 1, 뭐, 5, 2? 이런 거. 규칙성이 안 보이는 거. 되겠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적어 놓고, 이게 과연 이 경우에 맞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되풀이가.
지금 이제 상황이 뭐죠? A가 동아리 2개 고르는 거고 B가 동아리 2개 고르는 거야. 이게 왜 틀렸을까? 그럼 더 나열해 봐. 이런 것도 있겠지. 그지? UP 사이에는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왜 틀렸어요? 여기서 보이거든요, 여기서. 알겠니? 왜? 그 4, 3하고 3, 4하고 똑같은 상황이야? 예. 똑같이 봐야 되죠. 3, 4하고 4, 3이 다른 게 아니지. 동아리 2개 고르기만 하는 거잖아. 이번 주 할 동아리, 다음 주 할 동아리 따로 고르는 게 아니잖아. 순서가 있지 않죠, 동아리. 그러니까 동아리는 조합으로 뽑아야 되는 거야, 조합.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틀렸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뭐 애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면 보통은 이게 좀 괜찮은 해법이야, 얘들아. 공부할 때. 괜찮은 해법이야. 요거를 혹시 적었니? 필기 좀 해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써먹는 거예요, 이거. 됐죠? 자,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 내가 구한 답은 120이거든? 근데 답지는 240으로 되는 거야. 그럼 딱 차이가 얼만큼 차이란 거야? 곱하기 2 차이인 거죠? 그럼 곱하기 2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어, 내가 구한 배열에서는 뭔가 얘네가 뒤바뀌는 거는 계산이 안 됐나? A, B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내가 구한 건 240인데 답은 120이야. 그럼 나누기 2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 나누기 2가 된다는 거는 A, B를 나는 A, B, B를 다른 거로 봤을 수도 있겠구나. 나를 해봤더니. 아, 얘가 결국엔 똑같은 거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되시겠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 자, 그러면 요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6개 중에 2개 고르고 남은 4개 중에 2개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48번. 크기가 서로 다른 5켤레. 총 10짝이죠, 10짝? 그 중에서 4짝을 택한대. 일단 신발들이 다 크기가 다르다는 거니까 이제 다 다르게 생긴 A, B, C, D 신발이겠지. 10짝 중에서 4짝을 선택을 할 때 거기까지 십시사인데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 이래. 역시 아까랑니까 비슷하죠? 결국엔 그 동아리가 누군지 먼저 골라줘야 돼. 그 짝이 맞도록 하는 그 켤레 먼저 구해줘야죠. 그럼 기호로 쓰면 몇 시 몇이겠어요? 몇 시면? 그 켤레, 짝 맞는 켤레만 골라주는 경우에서. 켤레가 지금 5개지, 5개. 5개 중에 일단 맞게 고를 하나를 골라줘야겠지. 이래? 신발이 A, B, C, D 브랜드가 있어요. 이렇게. 나한테. 근데 누구를 짝을 맞게 고를지를 하나를 골라줘야 될 거예요. 그치? 5개 중이니까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성을 잃지 않고 A를 맞췄다고 생각해봐. A 맞췄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개가, 4짝이니까, 뭐야. 2개만 더 고르면 되니? 하나, 둘, 셋, 4개죠. 한 켤레만 짝이 4짝 중에서 4짝 택할 때. 그치? 10짝 중에서 4짝 고르는 거니까, 4짝 고르는 건데, 여기서 2짝은 골랐으니까. 2개만 더 고르면 되겠네, 2개만. 되겠니? 그치? 그럼 여기다 이제 누구누구 골라줘야 되느냐? 얘는 서로 다른 켤레 중에서 골라줘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골라줘야 될 건 나머지 4개, B, C, D, E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죠. 이제 그 얘는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지, 이렇게.
47 곱하기 30. 근데 여기서 뭘 조금 더 따져야 되나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봐. 뭔가가 하나 이제 더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뭐 하면 될까? 내 질문을 2개 줄게. 요 경우의 수가 둘 중에 무엇이냐? 두 번째 질문. 뭐 이거라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골랐겠죠? 그럼 그 고른 거에다가 뒤에 뭔가를 더 처리해야 돼. 그 처리를. 뭔가 더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생각을 해 봐. 일단 1번 질문 먼저 생각해 봐. 1번 질문. 하씨가 맞는 거. 사씨가 맞아? 사씨가 맞는 것 같아? 맞아? 은정아, 뭐 같아? 사씨니? 하니 응. 사씨라고 고른 이유를 나한테 얘기해 줘. A를 보면 그 생산이 2개가 났는데 연결되진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켤레를 고르기만 하는 거잖아. 이게 지금 여기가 구분이 되지가 않죠. 켤레만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짠나. 그래서 이제 통째로 그냥 2개 고르기만 하면 돼. 그럼 얘는 왜 틀렸어? 얘는 순서가 구분이 간다는 얘기지. 이게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그대로예요. 요 계산을 해봐. 요거는 2분의 4 곱하기 3이지. 200분의 4 P2니까. 그죠? 그럼 딱 계산 결과가 어떻겠어? 딱 이 차이 나는 거야. 이 차이. 이해가 돼? 그럼 이제 답지를 딱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내가 구한 건 2가 곱해졌네? 2를 나눠야 돼? 순서가 있나? 라고 생각해보면 납득이 된다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일단 답일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골랐어요. 그러면 내가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제 뭐 여기 그 B켤레, D켤레를 이렇게 골랐다고 해봐. 그걸 여기서 이제 끝나냐는 거야. 뭐가 더 필요할까? 얘는 켤레잖아, 켤레. 켤레만 골라준 거죠, 브랜드만. 그 두 짝 중에 누구를 쓸지는 모르는 거야. 그죠? 짝이 왼쪽, 오른쪽,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2개잖아. 그치? 그러면 그 왼쪽, 오른쪽 중에 누구를 갖고 올지도 골라줘야겠지. 얘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기다 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다? 얘 왼쪽, 오른쪽 중에 하나 골라야 되니까 이시. 쟤도 이시. 이렇게 답이 되겠죠. 이게 돼? 여기다 요거까지 곱하시면 돼, 이렇게. 그게 답이다. 이렇게. 되니? 조금 어렵죠? A는 A는 왜 이 C를 안 해줄까? A는 그냥 켤레만 골라주면 두 짝 다 들어가는 거니까 골라줄 필요가 없는 거야. A는. 그쵸? 짝 맞게 할 거 2개를 골라줬잖아. 그러니까 두 짝은 얘네 이미 왼쪽 오른쪽 2개 다 들어간 거고. 그래서 내 짝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51번. 자, 이제 적어도 라인인데 적어도 라인. 적어도 라인은 꼭 여러분들 문제 다 풀어보셔야 돼. 시험에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 12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일단 11개네, 11개. 서로 다른 5개를 택할 때 홀수와 짝수가 각각 적어도 1개씩 포함되도록. 그럼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뭐라 했어? 적어도라는 말, 부정형 멘트 나오면 일단 여사건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 머릿속에 멘트를 생각해야 돼. 홀수 짝수가 적어도 1개 있는 거에 반대 상황은 뭘까? 그치? 홀수와 짝수가 각각 적어도 1개씩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 다 1개씩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거에 반대되는 상황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 정확히 홀수만 있거나 짝수만 있거나. 이해? 그죠? 그게 반대 상황이죠. 홀짝이 1개씩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그거의 반대는 홀수만 있거나 짝수만 있거나죠. 그래서 어떻게? 전체에서 홀수만 있거나 홀수만 짝수만 있거나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이제 빼주시면 답이 되겠다. 그럼 전체부터 구해야 되겠네. 전체는 일단 11시 5겠네요. 거기서 이제 뺄 건데, 자 홀수만 고르는 경우 홀수는 1, 3, 5, 7, 9, 11 6개네. 6개 6개 중에 5개 고르는 경우죠. 짝수만 고르는 경우는 5개 중에 5개 고르는 거겠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지. 네? 52번. 직원을 모집하는데 12명이 지원을 했대. 이 중에서 3명을 뽑으려고 한다. 일단은 12C3이 되겠고 3명 뽑은 게 구분이 안 되니까 뭐 포지션이 안 정해져 있죠. 남자 지원자가 적어도 1명 포함되도록 뽑는 경우의 수가 164래. 그러면 그거 반대되는 상황은 뭐야? 남자를 안 뽑는 거죠. 여자만 뽑는 거죠. 여자만. 그러면 일단 전체가 12C3이에요. 12C3. 거기서 남 여자만 뽑는 거죠. 여자만 뽑는 경우를 이제 뺄 거야. 그 뺀 게 164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나 여기서 궁금한 게 뭘까? 여자 명수가 궁금한 거네. 여자 명수. 여자만 뽑는 거를 하려면 결국엔 몇 시 3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잖아. 그래서 얘를 미지수로 놔야 되는 거죠. 뭐 x로 놓으셔도 되고 n으로 놓으셔도 되고 nc3 이렇게 돼. 여자를 그러니까 n명이라고 놓은 거야. 여자를. 그럼 뭐 남자는 12 빼기 n명이 되겠고. 자, 요걸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지. 계산 좀 해볼게. 12c3은 3팩분의 12부터 3개 곱하는 거고 거기서 nc3을 뺄 거야. 3팩분의 n, n-1, n-2를 곱한 거다. 그걸 뺐더니 164가 됐다. 요 방정식을 3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완 양면에 6 곱하자. 60 다 곱하자. 하고 전개 좀 해볼게요. 요거를 우변으로 좀 넘겨볼게. 근데 요거 결국에 이제 전개를 해야 되잖아. 전개하는 건 우리 이제 2개짜리 이렇게 전개할 수 있죠. 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한 다음에 n-2 이렇게 전개하는 거죠. 자, 전개해보면 n세제곱 마이너스 2n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n 되겠네. 그러면 n세제곱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2n이 일단 우변으로 이항됐어. 그리고 요 숫자도 우변으로 이항할 거야. 이게 지금 얼마니? 132, 1320? 1320을 이항하니까 이거 얼마야? 64, 24, 26, 36, 616, 984에서 1320을 빼면 되겠냐? 빼시면 336? 그러면 마이너스 336이 돼. 는빵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3차 방정식 푸는 거고 뭐 공식으로 보이는 3차식이 아니니까 조립제법을 하셔야겠죠. 1,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36. 조금 짜증나지? 누구로 해야 될지를 좀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뭐로 하면 좋을까? 4의 배수인가? 4의 배수죠? 4의 배수? 4의 배수인 거 어떻게 알아?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4로 해볼까? 4, 1, 4, 1. 안 돼. 한참 멀었네? 누구로 하면 좋을까? 336 그럼 쪼개보자. 4로 쪼개면 8, 32에 4가 돼요. 22. 8, 8, 5, 40, 42. 48, 8 딱 된다. 8. 8, 1, 8, 5, 40, 42. 그러면 336 딱 되죠. 그치? n-8로 인수분해야 되니까 n값이 8이에요. 그죠? n값이 8이니까 남자 지원자 수는 12명에서 8명 빼니까 4명이 되겠네. 4명. 그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53번. 어른 5명과 어린이 6명 중에서 어른 1명과 어린이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대. 그럼 이거는 일단은 구성 먼저 해 줘야 되지. 어른 누굴 뽑을지 먼저 해 줘야 돼. 그럼 어른 뽑는 경우 5시 1,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하여 어린이 뽑는 경우 6시 2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뽑았지. 3명이죠? 얘를 일렬로 세운데 뒤에 배열하는 3팩을 곱해 주시면 답이 되겠죠. 곱하기 3팩. 되겠니? 그 3명 뽑은 다음에 쭉 배열하는 거니까. 그다음 55번. 지원이와 수민이를 포함한 8명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대. 뭐 거기까지만 하면 8P5겠죠. 8P5. 일렬 배열이니까. 근데 지원이와 수민이가 모두 포함돼야 된대. 이 두 사람이 또 이웃까지 해야 된대. 아하. 자, 일단은 뭐 배열은 뭐 그렇다 치고 모두 일단 포함돼야 되니까 5명이야. 5명이 있다고 쳐봐요, 여기. 5명이 있는데 지원이랑 수민이는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아까랑 약간 비슷하죠. 그치? 그럼 지원이랑 수민이는 일단 무조건 넣고 시작하는 거니까 나머지 몇 명, 6명 중에 몇 명 뽑겠어? 3명 뽑는 거죠. 3명. 3명만 뽑아주면 구성 자체는 완성이 일단 됐어요. 구성은. 구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6시 3에다가 무언가를 이제 곱할 건데. 그럼 일반성을 잃지 않고, 요 선생님이 이 말 굉장히 많이 하지. 뭐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내가 가정을 해보는 거야. 지수 A, B, C를 뽑았다고 쳐보는 거야. 되겠지. 자, 그런 상황에서 얘네가 또 이웃해야 된대. 이 두 사람이. 이웃하는 건 하나로 묶어야죠. 하나로 묶어서 몇 명 취급해? 4명 취급하는 거야. 4명 취급해. 자, 그러면 일단 4팩을 때려요. 근데 뭐야? 얘네 배열되는 것만큼 바뀔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곱하기 2팩까지 쳐주시면 되겠다. 답이 되겠지. 든? 자, 여기서부터는 좀 문제를 많이 풀 거야. 내가 거의 다 풀어줄 거야. 거의 다. 왜냐면 불안하기도 하고 안 풀기에는 좀 이제 좀 설명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봐봅시다. 1156번 보면 한 평면에 있는 서로 다른 5개 점 중에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렇게 다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지 않다는 건 다 떨어져 있다. 그럼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 개수는 이렇게 돼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직선과 반직선 배웠던 거 기억나? 직선과 반직선? 그죠? 반직선은 뭐야? 반직선 AB랑 반직선 BA랑은 어때요? 두 개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방향이 다르지. AB는 A에서 B로 가는 거고 BA는 B에서 A로 가는 거고 달라요. 그렇지만 직선 AB랑 직선 BA는 같죠. 그리고 선분 AB랑 선분 BA도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반직선은 순혈이라는 거예요. 반직선. 왜? 여기 자리가 구분이 되니까. 그치? 근데 직선과 선분은 뭐겠어요? 뽑기만 하면 되는 거죠. 뽑기만. 자리가 구분이 안 돼. 조합이 된다. 이해되시겠니? 그죠? 자, 그럼 5개 점 중에 몇 개 점 뽑으면 되겠어? 2개 점 뽑으면 알아서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예를 들면 얘 뽑았어요? 그럼 이런 직선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지. 괜찮겠니? 요게 일단 기본 내용이고. 그 57번. 뭐 대각선 개수 구하라. 여러분 대각선 개수 공식은 외우고 있어? N각형 대각선 개수? 2분의 Nn-3이지? 2분의 Nn-3? 그죠? 그러니까 팔각형은 8 대입하면 돼. 2분의 8 곱하기 5니까 40의 절반. 20이 답인데 뭐 이 대각선 공식 쓸 거면 이게 지금 뭐 조합 문제 들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합적으로 어떻게 푸냐면 대각선 개수를 구해. 그러면 어쨌든 2점을 이어야 되니까 8개 점 중에 2점을 일단 이어요. 그러면 이제 대각선들이 쭉 만들어지겠죠. 쭉 만들어질 거야, 막 이런 것들이. 근데 거기서 대각선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게 뭘까? 각변들이죠, 각변들. 얘네는 대각선이 아니잖아. 그게 여기 포함돼 있죠? 그래서 8개를 빼서 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어. 이제 그리고 여기 지금 요 셀에는 안 들어있는데
10명 있어요. 10명. 10명이 있는데 걔네 10명이 모두 악수를 한 번씩 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생각해 볼게. 10명이 서로 모두 한 번씩만 악수를 딱 하는 경우의 수야.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어, 좀 되겠니? 그럼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 A랑 B가 악수하는 거랑 B가 A랑 악수하는 거는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죠? 그 조합이겠지? 뽑기만 하면 돼? 답이 어떻게 될까? 는 10C2가 되는 거야, 10C. 예? 10명 중에 2명 뽑기만 하면 그냥 악수하는 거야. 그쵸? 근데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얘네가 이제 원탁이 있대, 원탁. 원탁이 쭉 둘러싸이는 거야. 원탁에 있는 10명이에요, 원탁. 근데 추가 조건이 있어요. 한 번씩 하는데 이웃한 사람끼리는 이웃끼리는 악수 안 한대요. 이거 어떻게 볼까?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근데 원탁에 10명이 쭉 둘러앉았고 악수를 한 번씩 다 하는데 해야 되는데 이웃한 사람끼리는 악수를 안 해야 된대. 요게 대각선 개수랑 똑같아요. 십각형의 대각선 개수. 잘 생각해봐. 여기 악수한 거를 3분대로 표현한 거야. 그지? 다 악수하겠죠? 근데 얘네끼리는 악수하면 안 된다. 그지? 그래서 뭐 답은 10시 2 빼기 똑같이 10이 되겠죠? 또는 뭐 대각선 공식으로 2분의 nn-3 뭐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악수의 수가 조합에서 나올 수 있다. 그거 좀 챙겨두세요. 필기하시고. 그다음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이 있대. 4개, 5개 점이 있는데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 개수. 자, 직선 개수는 뽑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뽑기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일단은 요거 4점 중에서 하나를 뽑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M에 있는 5점 중에서 하나를 뽑아. 그러면 이제 직선이 쭉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조합으로. 그치? 거기다 뭐까지 추가하면 좀 좋을까? 얘 자체도 직선이죠. 얘 자체도. 얘도 직선이지. 이제 그 2개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야. 2개. L과 L. 되겠지? 내가 2가지 풀이를 해줄 거야. 두 번째는요. 전체가 일단 9개잖아. 9개 중에 그냥 나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2개 뽑아요. 9C를 일단 때리는 거야. 그럼 거기서 일단 드는 생각은 뭐겠니? 안 되는 걸 좀 빼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 그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경우가 안 되겠니? 자기 자신에서 2개 뽑는 게 안 되겠죠. 그치? 자기 자신에서 2개 뽑는 거. 9C에서 자기 자신 4C. 그죠? 42를 뺄 거야. 또 5C2도 빼겠죠. 5C.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이 빼는 과정에서 그러면 LM도 취급은 해줘야 되잖아. 취급은. 이 전체에 LM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LM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LM을 한 번 뺐죠. 그치? 한 번씩은 있어야 되니까 한 번씩은 있어야 되니까 다시
더해줘야겠지. 두 개. 그래서 플러스 2를 해주시면 답이 된다. 이거 이해 될까? 약간 그거랑 비슷해. 2와 5의 2배수 또는 5배수 구하는 거. 2배수, 2배수 또는 5배수가 아닌 거 고르는 거. 전체에서 2배수 빼고 5배수 빼고, 그러면 10의 배수는 두 번 빼줬으니까 10의 배수 맞으면 한 번 더 해주잖아. 그거랑 느낌이 비슷하죠. 그지? LM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뺐으니까 이제 사라졌죠? 그러니까 두 번 더 해준 거야.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당연히 1번 풀이가 쉬운데, 2번 풀이를 이제 뒤에서 조금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1159번. 각 편을 연장해서 뭐 이렇게 만들었대. 10개 점 있대, 10개 점.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 개수. 역시 직선은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전체 10시 2를 일단 생각을 해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10개 중에 2개를 뽑아. 거기서 이제 안 되는 걸 빼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자, 안 되는 경우는 뭘까? 잘 생각 좀 해봐. 아까 우리 항상 기본 문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 안 되는 원리가 뭐였어? 일직선에 있는 점들 가지고 얘가 뭐 5개라고 한다면 OC 2 이렇게 만든 건 안 되는 것들이죠. 중복해서 처리를 해주잖아. 하나의 직선을 여러 개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 어떻게 해요? 지금 일직선 위에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렇지? 하나, 둘, 셋, 4개 중에 2개 뽑는 거는 안 되겠죠. 그렇지? 여기서 뺄 거야. 잘 들어봐. 4C인데 그게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거 일단 뺄 거야, 뺄 거. 빼는데 아까랑 똑같아. 이 직선이 있긴 해야 되잖아. 그치? 있긴 해야 되니까 5개를 이제 더해주는 거야, 다시. 이해가 될까? 그죠? 요 별표 요 5개의 직선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여기서 지금 뺐잖니? 있어야 되는데 빼버렸으니까 다시 더해주는 거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괜찮겠죠? 그 다음에 1160번. 자, 같은 간격으로 놓인 9개 점 중에서 3개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그럼 뭐 일단 어떻게 하겠어? 9C3 하겠죠. 9C3. 그치? 9C3 할 거야? 역시 안 되는 경우를 잘 생각을 해보겠지,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경우는 뭐겠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일직선에 있는 점 중에서 3개 고르는 거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 그지? 그러니까 요거 4점 중에 3개 고르는 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 거기서 4C3을 이제 뺄 거야. 근데 4C3짜리가 하나, 둘, 3개 있죠? 곱하기 3에서 빼시면 되겠다. 이해가 된 거죠? 그죠? 361번. 진짜 내가 다 풀지. 내가 다 풀어줄 거야. 자, 평행간 두 직선 LM에 6개, 5개 점이 있대. 아까랑 약간 비슷하네. 근데 이번엔 사각형 개수래, 사각형 개수. 아까는 직선 개수였고, 사각형 개수.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한 개에서 4개 뽑은 거 네, 하시고, 일직선 매트리가 된 거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한 직선에서 3개, 딴 직선에서 1개 나오면 그렇죠. 자, 역시 내가 2가지 풀이를 해볼게. 현진이가 이제 잘 말을 해줬어. 전체 11개 중에 4개를 뽑을 거야. 여기서 이제 안 되는 걸 빼면 되겠죠. 안 되는 걸 생각해보면 일단 저 직선 L에서 4개 뽑는 거 있지. 거기 순수하게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 4개 뽑는 거 일단 사각형 안 만들어지고, M에서 4개 뽑는 거 OC 4도 안 만들어지겠죠. 또 누구도 안 되냐? L에서 3개, M에서 1개 뽑는 경우도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지. 그치? 그건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L에서 3개, 6C3 곱하기 M에서 1개, OC1 이랑 거꾸로 L에서 1개, M에서 3개
뽑는 경우도 안 되겠죠. 요걸 딱 빼주시면 답이 되겠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풀이는 결국에 이 1번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거든요. 사각형을 만들려면 위에서 몇 개, 아래에서 몇 개 뽑아야 될까? 결국에. 두 개, 두 개씩 뽑으면 그냥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그냥 답은 6C2 곱하기 5C2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뭐 지금까지 일단 뭐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단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다 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62번은 이제 특히 중요해. 특히 반원 문제는 내신에서 정말 좋아하는 문제다. 이건 특히 잘 봐주시고 그리고 어렵진 않아요. 원리는 항상 간단해. 7개 점 중에서 3개 점으로 삼각형 만드는 거래. 그럼 일단 전체는 73일 건데 역시 빼야겠죠. 자, 삼각형 안 만들어지는 거 뭐겠어? 밑에 지름에서 만드는 게 안 되겠지. 지름에서 3개 뽑는 거. 그래서 여기서 4C3만 딱 빼주면 답이 되겠지. 되겠죠? 그래서 요 기본 아이디어로 변형되는 문제를 이제 풀어내시면 돼. 63다? 뭐 이렇대. BC에 연결한 4개 선분? 하나, 둘, 셋, 4개네. 그리고 뭐 2개 선분. 그래서 만들었대요. 이 도형으로 도형의 선들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 자, 이건 이제 어떻게 세냐면, 뭐, 이렇게 세는 건 아니야. 이렇게, 뭐, 이렇게 일일이 세는 건 아니고요. 요게, 이렇게 선이 3개가 있다고 해봐. 선이 3개가 있고요. 세로선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다고 해봐. 가로 3개, 세로 6개. 그러면, 가로에서 몇 개, 세로에서 몇 개를 뽑아줘야 삼각형이 만들어지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 가로에서 일단 하나를 골라요. 하나. 선생님이 일반성을 잃지 않고 얘를 골랐다고 해볼게. 얘를 골랐어. 자, 그리고 세로에서 2개를 고를 거야. 예를 들면 요렇게랑 이렇게를 골랐다고 해볼게. 이렇게 지금까지 이해되니? 되겠죠. 그러면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진 거로 생각할 수 있냐? 이 삼각형이 만들어진 걸로 내가 그냥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실까? 그런 식으로 삼각형이 생성이 된다는 거야. 괜찮겠죠? 따라서 경우의 수는 가로 3개 중에 하나 뽑고 세로 6개 중에 2개 뽑아주시면 알아서 삼각형이 생긴다. 그게 원리가 되겠어. 그걸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는 게 이제 평행사변형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건 이제 65번을 먼저 볼게요. 65번. 64번도 풀 거예요. 좀 요거 할 수 있겠니? 그러면 5개의 가로랑 4개의 세로가 있대요. 그러면 요걸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 개수는 가로 몇 개, 세로 몇 개 뽑으면 될까? 2개씩 뽑으면 되겠지. 2개씩. 그지? 가로 2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가로를 이렇게 뽑았어. 세로를 이렇게 뽑았으면 이러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럼 이 경우엔 5C2 곱하기 4C2가 그냥 개수가 된다. 66번. 4개, 3개, 3개 이렇게 돼 있대요. 자, 선생님이 여기 있는 거를 L들이라고 하고 L1, L2, L3 여기를 M, 여기를 N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평행사변형 개수 이제 구하래. 생각을 좀 해보면 총 3가지가 케이스가 있어요. 3가지. 위에 문제를 그냥 좀 개수만 늘린 거야. LM 짝지는 경우, LN, MN 짝지는 경우 이렇게 3가지 케이스가 있어. 그러니까 L하고 M 가지고 만드는 여기 평행사변형이 있겠죠. 걔는 아까 이 위에 65번 기본 원리대로 해서 L에서 3개 중에 2개 뽑고 M에서 4개 중에 2개 뽑는 거죠. 이렇게 일단 만들어지겠죠. 이제 그 다음에 LN 가지고 만드는 거. 여기서 만드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3개 중에 2개, 역시 3개 중에 2개 이렇게 되겠네. 마지막 MN 가지고 만드는 건 여기겠죠.
여기는 M 4개 중에 2개, N 3개 중에 2개 이렇게 되겠다. 1, 2, 3을 더해 주시면 답이 되겠지. 그다음에 64번 봅시다 이제. 자, 같은 간격으로 놓인 16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개수를 구하라. 그럼 뭐 생각해 보면 전체는 일단 16, C3이겠네. 거기서 일단 빼줘야겠죠? 빼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기본 문제에서 얻었던 아이디어가 뭐냐면 언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3개 뽑는 게? 그치? 일직선상에서 3개 뽑을 때는 안 만들어지잖아. 그럼 일직선상에 있는 그 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볼게. 일직선상에 있는 점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요거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고. 그러니까 케이스를 내가 어떻게 볼 거냐면 한 4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를 먼저 세볼 거야. 자, 그러면 일단 8개 셌어요. 조금 더 있거든? 몇 개 더 있을까? 몇 개? 4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 이렇게 2개 더 있죠, 이렇게. 그치? 4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건 총 10개의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10개의 경우 각각에 대해서 4개 중에 2개 뽑는 경우는 안 된다. 라고 일단 처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3점이 한 직선 상에 있는 걸 좀 찾아볼게. 이거 어떻게 되니? 3점 한 직선 위에 있는 거 좀 보여? 직선을 쭉 껐을 때 거기에 3점만 있는 거. 요런 게 되겠죠, 요런 게. 요런 거. 그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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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렇게 4개겠네, 4개.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3C2겠네요, 3C2. 3 같은 개수? 미안. 4C3이죠, 4C3. 여기도 3C3. 이렇게. 그래서 요거 2개 더한 거를 그래서 빼주시면 답이 되겠다. 다음에 조금 쉬었다 합시다. 이렇게 1170번 뭐죠? 70번? 요즘 분할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돼 있죠. 분할과 분배인데 상당히 중요해. 잘 들어보세요. 배, 감귤, 사과, 참외, 키위 이렇게 뭐 6개 과일을 한 개씩 있는데 똑같은 바구니 3개의 빈 바구니가 없도록 나누어 담는 경우래. 그러니까 이제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일단 이 똑같은 바구니죠. 똑같은 바구니? 그러니까 바구니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일단. 이게 상황이 구조적으로 뭐랑 똑같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6명이 있는데 6명이 3개의 조를 짜는 거야. 3개의 조. 짜는 방법. 요거랑 똑같아. 조만 짜는 거야. 조만. 그 조 안에서 걔네 역할은 안 정해지는 거죠. 그지? 그 3개의 조로 나누는 경우에서. 그래서 요걸 이제 분할이라 그래. 분할이라. 그럼 이제 분할을 어떻게 하냐? 우리 좀 뭐 생각을 해 보면 결국에 6개가 3개로 이제 다 쪼개져야 되는데 빈 바구니 없으니까 하나씩은 일단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케이스가 생각을 해 보면 하나, 4개. 또 하나, 2개, 3개. 또 뭐 있니? 2개, 2개, 2개죠? 요거 말고는 없겠지. 요거 말고. 그래서 1, 2, 3을 구해서 더해 주면 돼. 그 바구니가 지금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114랑 141이랑 다 똑같은 거예요. 1, 2, 3, 2, 3, 1, 3, 1도 다 똑같은 거고요. 그 배열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어떻게 나누냐? 자, 일단 6개 중에 여기 하나를
뽑아요. 얘 들어갈 거 하나를 뽑아. 그 나머지 5개 중에 또 하나를 뽑아. 그럼 나머지 4개 중에 4개 뽑겠죠. 자,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고 6시 1이고 나머지 5개 중에 2개 뽑고 나머지 3개 중에 3개 뽑아. 얘는 6시 2고 나머지 4명 중에 2개, 2명 중에 2명 이렇게 뽑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뭔가를 더 해야 돼. 뭘 할 거냐면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잖아. 그럼 답지랑 이제 비교를 하면 내가 뭐 구한 값이 있겠죠? 그거에 딱 나누기 2한 게 답이에요. 얘가. 얘는 나누기 6한 게 답이야.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한번 봐볼게. 아까 어떻게 했지? 그 답이랑 다를 때는 납득이 안 돼. 내 답도 맞고. 그럼 이제 근원 사건을 나열을 해보겠죠.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배열을 하나 직접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A, B, C, D, E, F라고 해볼게. A 뽑았어? 한 명짜리. 자, B 뽑았어? 그리고 C, D, E, F 이렇게 뽑았어. 나머지 4명은 뭐 자동일 거니까. 그런데 이러한 배열들이 쭉 해보다 보면 요 A 자리에서 B 자리를 뽑는 것도 그럴 수 있겠죠. 요 6시 1에. 그지? 6시 1에는 6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A 뽑고 B 뽑고 C 뽑고 D 뽑고 이렇게 EF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중에 B 뽑는 것도 있겠네. 그에 잇따라서 이 OC 중에서는 또 B 뽑은 다음에 뭐 A, C, D, F 뽑는 경우가 있는데 하필이면 A 뽑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C, D, F가 되겠죠. 이거 2개 어때? 정확히 똑같지. 그지? 왜? 조잖아, 조. 조기 때문에 2조나 2조 구성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중복되는 경우가 몇 개인지를 중복되는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이 명수 있죠, 명수. 명수가 같기 때문에 중복이 일어난다. 얘랑 얘는 상관이 없잖아. 그지? 명수가 같은 것들에서 중복되는 게 생긴다. 그럼 중복이 몇 개 생기는 거예요? A, B가 BA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얘네 배열되는 경우에서 몇 개? 2팩개가 되는 거야. 2팩개. 되겠니? 물론 2개도 맞아. 근데 2팩개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얘는 결국엔 2팩으로 나눠준 게 답이 되겠다. 되시겠지? 되겠죠? 음. 얘는 지금 명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중복되는 게 없어요. 얘는 명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뭔지, 얘가. 6시, 4시, 2시. 2명, 2명, 2명 다 똑같죠? 자, 얘도 한번 배열 좀 해볼게. 예를 들면, 6명 중에 2명 뽑았어? 2명 뽑았어. 2명 뽑았어. 극단적인 경우죠? 뻔한 거. 그러고 쭉 이제 뽑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 A, B, 여기서 근데 EF를 뽑아, 하필. 그리고 CD를 뽑는 경우가 있어. 또 여기서 CD를 뽑았는데 여기서 AB 뽑고 EF 뽑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 CD 뽑았는데 EF 뽑고 AB 뽑는 경우가 있어. 그다음 여기서 EF 뽑고 여기서 AB 뽑고 여기서 CD 뽑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 EF 뽑고 CD 뽑고 AB 뽑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겠니? 되죠? 총 몇 개가 중복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조 구성에 대해서. 어쨌든 AB 한 조, CD 한 조, EF 한 조인 건 다 동일하잖아. 근데 6개가 지금 전부 다 똑같은 조 구성이죠. 6개가. 그럼 왜 6개가 생겼냐는 거야. 명수가 같은 조가 3개이기 때문에 그 조가 배열되는 것만큼 중복이 됐다는 거야. 나는 얘네가 6개가 조가 다 다른 조, 다 같은 조야 되는데 마치 1번 조, 2번 조, 3번 조인 것처럼 A, B, C, D, F를 배열을 뿌려준 것처럼 생각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치? 마치 자리가 구분되는 거 마냥. 그래서 자리가 구분이 안 되겠죠? 그럼 이 명수 같은 세 개 조가 배열되는 3팩계로 얘를 나눠줘야 답이 된다는 거지. 응? 응? 요거 1, 2, 3번을 더해주시면 정답이에요. 71번. 8명, 4명을 6명씩 2개의 조로 나눈대.
여자 4명이 같은 조에 속하는 경우. 그럼 여자 4명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네. 여자 4명이 여기 들어 있고요. 이렇게 조가 이제 2개로 나뉠 건데. 그럼 뭐야? 여자 4명 여기다 넣고. 그럼 여기다 이제 남자 2명만 넣으면 되겠네. 여자 4명 어쨌든 무조건 같이 넣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럼 남자 8명 중에 2명 고르기만 하면 되겠네. 2명 고르기만. 그럼 이 남자 2명이 얘를 일반성을 잃지 않고 남자 1, 남자 2가 들어갔다 쳐봐. 6명은 자동으로 여기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돼? 자동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82번 해주시면 답이 된다. 예. 이해될까? 72번. 2개 조로 나누는데 7명, 3명 경찰관, 소방관 있는데 5명씩 2개 조로 나눌 때 적어도 1명의 소방관이 포함되도록 그러면 이제 요 반대되는 말을 생각해 보자. 소방관이 1명도 없어야 되는 거죠. 조에. 각 조에 1명씩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한 조에 이제 경찰관이 몰빵되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경찰관이. 그러면 그 한 조가 뭐예요? 이 한 조가. 7명 경찰관 7명 중에 5명 뽑으면 딱 경찰관만 있는 그 조가 구성이 되겠죠. 그지? 하고서 나머지는 뭐야? 얘는 자동 아니겠니? 자동? 그러네. 7명 중에 경찰관 5명 뽑아서 요 조를 만들었어. 그럼 나머지 경찰관 2명이랑 소방관 3명은 알아서 일로 갈 거 아니야. 그죠? 그 조가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요만큼은 이제 전체 10C5에서 빼주면 되겠지. 이렇게 10C5에서 전체 10C5. 아니, 미안. 2개 조로 나누는 거니까 전체 조로 나누는 게 10C5. 10명 중에 5명 뽑고 나머지 5명 중에 5명을 뽑아. 그리고 얘 지금 조 명수가 똑같죠? 5명, 5명이. 그 배열되는 것만큼 나눠줘야겠지. 여기서 이거 해주시면 되겠다. 이제.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어. 한 명씩 들어있어야 되니까 여기 일단 여기다 이제 경찰관 2명을 아니 소방관 한 명씩을 먼저 뿌려놓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소방관 3명 중에 1명 여기다 넣고 나머지 2명 중에 1명 이렇게 넣겠지. 그러고서 이제 경찰관 뿌려주는 거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래? 근데 이거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을 때 3실, 2실까지 했을 때 이거 2개 조는 지금 구분이 되냐 안 돼? 이 2개 조는?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이 2개 조는. 3실, 2실까지는 뿌린 거야. 소방관 A가 들어갔다 쳐봐. 소방관 B가 들어갔다 쳐. 구분이 되죠? 조가. 그치? 이거 조가 구분되는 거야. 알겠죠? 뒤에 처리한다면 이제 경찰관 7명 중에 몇 명이니? 4명? 이렇게 하고. 여기는 3명 중에 3명? 이렇게 되게. 3명, 명수가 안 맞는데? 나 어디 7명 중에 4명. 여기 왜 4명이지? 3C1. 그렇지. 소방관은 무조건 2명이 들어가죠. 한쪽에는. 그지? 2C, 이겠지, 2C. 그지? 한쪽에 1명 들어가면 나머지 쪽에 2명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하고 하시면 되겠어. 3C3 하면 되죠. 이렇게 5명 되겠어. 굳이 이렇게 필요는 없고. 적어도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이제 분할과 분배죠. 당연히, 그러니까 분할이 있고 분할 분배가 있는데 한 문제를 낸다면 당연히 분할 분배를 낼 거야. 그렇죠? 선생님 입장에서. 분할 분배를 내면 분할도 할 줄 아느냐, 분배도 할 줄 아느냐를 둘 다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분배를 잘 하셔야 돼. 7명 학생을 3명, 3명, 1명의 3개 조로 나눈대요. 근데 그 조들이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을 청소하도록 하는 경우의 수. 자, 일단 뒤에는 생각하지 마시고 나누는 것까지만 해볼게. 거기까지는 분할이에요, 분할. 요 뒤에가 분배야. 이 조를 분할한 다음에 그 조를 이제 뿌려주는 게 분배가 된다. 되겠지? 분할을 해볼게. 7명 중에 3명 뽑아. 나머지 4명 중에 3명 뽑아. 나머지 1명 중에 1명 뽑아요. 자, 이렇게 하고 얘는 여기까지는 분할이기 때문에 이제 나눠져야 된다는 거야. 얼마로 나누면 좋을까? 몇 팩토리얼? 나누는 기준이 뭐라 했죠? 그 명수가 같은
조가 배열되는 것만큼 중복이 되는 거야. 아까 이해되죠? 2명, 2명, 2명이었잖아. A, B, C, D, F. 걔네 결국엔 다 같은 존재, 얘네가 조가 이렇게 다른 것 마냥 배열되는 것만큼 다 중복이 되는 거잖아. 영수와 같은 게 지금 2개죠, 2개. 2팩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일단 거기까지가 분할한 거고요. 여기다 이제 곱할 건데, 조가 이제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제 7명의 학생이잖니?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 A, B, C 조, 여기에 이제 3명 뽑은 게 A, B, C 뽑혔고요. D, E, F 뽑혔고, 요 한 명짜리 조에 이제 G가 뽑혔다고 한번 해볼게. 가정을 해보는 거야,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러면 이 세 개의 조는 지금 구분이 되냐, 안 돼? 그 방금 설명했던지. 구분이 되죠? 구분이 되지? A, B, C 있는 조, D, F 있는 조, G 있는 조, 딱 다 이름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개를 서로 다른 지구, 화성, 목성에 배열하는 거. 서로 다른 세 자연수 1, 2, 3이 있는데 걔로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 방법.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그래? 똑같다. 그죠? 얘 세 명을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에 이제 뿌려주는 배열.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이 있겠죠? 그럼 요 지금 세 개의 조가 있겠지? 세 개의 조 중에 과학실에 뿌려줄 조는 세 개 중에 하나. 그에 잇따라서 음악실에는 2개 중에 하나. 미술실에는 1개 중에 하나. 그러면 이제 3P3이라는 거. 3P3. 어쨌든 세 조를 배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1열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3팩을 곱해주시면 된다. 여러분들은 3팩으로 깔끔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베스트다라는 거야. 3명을 그냥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8명의 학생이 2명씩 짝을 이루어서 4종류의 게임을 하는 경우의 수. 2명씩 짝 짓는다는 거니까 일단 분할을 해야겠네. 분할을. 그 짝을 지워줘야 되잖니. 6명 중에 2명, 나머지 4명 중에 2명, 나머지 2명 중에 2명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분할까지만 생각을 한다면 얘 몇 팩으로 나누면 될까? 몇 팩? 4팩이죠, 4팩. 명수 같은 조가 지금 4개잖아. 4개가 배열되는 4팩. 이 4개만큼 중복이 된다. 그 24. 얘를 이제 4팩으로 나누면 돼. 이렇게 쭉 4팩. 거기까지가 일단 분할이고요. 근데 걔네가 4종류의 컴퓨터 게임을 해야 되는데 또 컴퓨터 게임이 또 종류가 1, 2, 3, 4가 있는 거야. 지금 조가 구성이 됐죠. 조가 지금 이제 딱 이름이 정해진 거야. 4개의 조를 4개의 게임에 쭉 뿌리는 경우의 수. 이게 1열 배열이죠. 그러니까 곱하기 4팩을 하는 건 4팩. 결국에 이제 4팩이 약분이 되긴 되는데 이 분할과 분배로 나눠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 75번. 역시 뭐 분할 분배를 지금 제가 다 풀어드리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풀면 좀 어렵기 때문에 7층짜리 건물에 1층에서 뭐 1번을 탄 다음에 올라가는 동안 3개 층에서 2명, 2명, 3명 내린대. 이게 지금 조 나누는 거 분할인 거 이해되니? 구조적으로 동질하죠? 2명, 3명을 나눠야 돼. 일단 분할 먼저 해볼게. 분할 7C2, 5C2 나머지 5명 중에 2명, 나머지 3명 중에 3명. 여기까지가 분할. 근데 내릴 이제 층수가 정해져 있다니 3개 층. 3개 층에 뿌려줘야 돼. 그거 어떻게 하냐? 일단 분할 덜 했죠? 얘 2팩으로 나눠야죠, 일단. 요거 2개가 이제 겹치니까. 한 다음에 이제 얘를 3개의 층에 뿌려줘야 돼요. 그럼 걔는 어떻게 되니? 이 뒤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 자, 조는 구성이 됐어. 얘를 3개의 층에 뿌려줘야 돼. 3팩? 지금 내리는 층수가 정해져 있나? 내리는 층이 몇 층이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어요? 7층까지죠? 안 돼 있죠? 층수도 정해줘야겠지, 층수도. 그럼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 2C3. 일단 접근은 잘했어요. 맞아요. 7C3일까? 7P3일까? 네. 7P3이겠죠? 얘 조가 이미 구분이 되잖아. 그치? 서로 다른 3명을
그러니까 7개의 층 중에서 3개를 뽑아, 층을. 예를 들면 일반성을 잃지 않고 1층, 4층, 5층을 뽑았다 해봐. 뽑았죠? 뽑은 걸 예조, 예조, 예조에 뿌려줘야 되지. 배열을 해줘야 되니까. 145, 154, 415, 451, 514, 541. 3팩계가 이렇게 3팩계. 그래서 7, P3이 되겠다. 7P. 7개 중에 3개 뽑아서 배열해 주는 거. 요거 2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네. 대망의 이제 토너먼트인데, 토너먼트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이 토너먼트는요, 축이 중요해요. 축. 대칭 축. 회전하는 회전축이 중요해. 무슨 소리인지 한번 봐볼게. 일단, 기본적으로 분할을 기저에 깔고 가야 돼. 6명을 이제 뭐 토너먼트 대진표를 짠대요. 자, 그러면 가장 위에서부터 축을 딱 잡는 거야. 알겠지? 그게 포인트야. 축을 딱 잡아봐. 그러면 얘네 2개는요, 얘네 2개는 지금 요 2개는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모양이 같을까, 다를까? 요거랑 이거 비교를 해서 요거랑 봐봐. 요거 있죠? 뭐 다 그냥 그러네. 요걸로 해보자, 요거. 자, 여기서 봐봐. 여기 잘랐어? 요거 2개 모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리고 이 2번째 축을 봐봐. 여기 잘랐어. 얘네 2개 모양 같아요, 달라요? 같죠, 걔는? 여기도 이렇게 잘라보면 2개 모양이 같을까, 다를까?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헷갈리죠? 모양이 약간 다르잖아. 여기 1, 2고 2, 1이잖아. 그치?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야. 왜 그러냐면, 구조적으로 여기 2명 붙고 1명 부전승이고 2명 붙고 1명 부전승이기 때문에 결국엔 구조가 똑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축을 기준으로 2개를 분할을 할 거야. 6, C, 3. 6명 중에 3명 뽑아서 여기다 분할하고요. 3명 중에 3명 뽑아서 여기다 분할해. 여기다. 근데 이게 지금 같지? 3명, 3명 조가 같죠? 그러니까 2팩을 나눌 거야, 일단. 한 다음에, 자, 여기 3명이 왔어. 여기 3명이 왔어. 일반성을 잃지 않고 A, B, C가 왔다고 쳐볼게. 그럼 이렇게 부전승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부전승에 1명, 누가 부전승 할지 1명만 골라봐. 일반성을 잃지 않고 A가 부전승 한다고 해봐. 그럼 B, C가 자동으로 들어가지. 그치? 근데 어쨌든 여기는 B, C는 축을 기준으로 회전해도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뭐 바뀌는 게 처리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3명 중에 부전승할 1명만 골라주면 이제 끝나죠. 뒤에 옆에 DEF도 마찬가지겠지? 3명 중에 1명만 골라주면 된다. 79번. 자, 얘도 맨 위에 축을 기준으로 나눌 거야. 그럼 일단 몇 명 분할을 해야 되느냐? 지금 몇 명이니? 하나, 둘, 셋, 넷, 6명이죠? 6명 중에 왼쪽 2명, 그리고 4명 중에 오른쪽 4명. 일단 분할을 했어요. 얘는 팩토리얼로 안 나누죠. 2명 조, 4명 조 다르기 때문에. 자, 여기다 곱하기. 여기까지가 일단 2명, 4명 뿌린 거야. 그럼 A, B, C, D, E, F 이렇게 일반성을 잃지 않고 뿌려놓으면 A, B는 지금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알아서 다 들어간 거지? 자, 그럼 C, D, F는 나눠줘야 돼. 또 축을 기준으로. 축을 기준으로 회전해서 똑같네. 그래서 여기다가 2번째로 4명 중에 2명, 그리고 오른쪽 2명 중에 2명을 또 나눠요. 근데 얘네는 2개가 이제 또 배열이 똑같죠. 명수가. 그래서 2팩계로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되시겠지? 그러니까 이걸 2팩으로 안 나누잖니? 그럼 이런 일이 발생돼. 여기 CD조가 있겠죠? 여기 EF가 있는데 2팩으로 안 나눠버리면 EF, CD도 다른 거로 생각해버린다. 근데 CD, EF 대진 하나, EF, CD 대진 하나. 어쨌든 C랑 D 붙는 거랑 EF끼리 붙는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꼭 나눠주셔야 된다.
이게 마지막일까? 80번이 마지막이죠, 우리 C단계 전에. 그치?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게. 자, 9개 팀이 다음 그림과 같은 이제 토너먼트 뭐 한대요. 역시 축을 기준으로 자, 쫙 해. 그러면 5명, 4명이네. 9C, 5, 4C, 4야. 팩토리얼 안 나누죠. 안 나누지. 5명, 4명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 왔어. 5명 왔어. A, B, C, D 또 여기 왔어요. 1, 2, 3, 4, 5, 6, 7, 8, 9. 그럼 왼쪽 조는 또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나눠야 되는데 두 개가 대칭이 아니야. 그래서 5명 중에 3명 나눌 거고 나머지 2명 중에 2명 나눌 거야. 그쵸? 이게 지금 여기까지 나눈 거예요. 여기 3명, 여기 2명까지 나눈 거야. 그럼 저쪽 3명에서 이제 부전승 골라야겠지? 아까처럼. 그래서 부전승 3명 중에 1명 고를 거야. 여기 부전승. 그러면 이제 나머지 2명은 자동방으로 들어갈 거고, 자, 여기까지가 일단 왼쪽 끝낸 거예요. 왼쪽.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끝내시면 되겠죠. 오른쪽은 이제 4명을 또 축을 기준으로 나눠줘야겠네. 대칭이 되니까. 그래서 4명 중에 2명, 나머지 2명 중에 2명 하시고, 돌아도 똑같으니까. 이 팩으로 나눠주시면 완성이 된다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화요일에는 학원 쉬니까 오지 마시고 화요일까지 문제집 좀 잘 풀어봅시다. 아시겠니?